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V자 반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요, 이사 공급 대책 이전 수준까지 반등을 한 거예요. 게다가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2019년처럼 부동산 가격 일시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재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거래 급감이 지속됐는데 재건축 중심의 가격 급등세가 나오네. 그러면은 재건축이 올라간 건 맞는데 이것이 일반 아파트 가격 급등까지 이어질 것인가, 시장이 이것을 좀 기다리면서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초저금리가 바탕에 깔린 상황에서 자금 부시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다음 달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고 여당하고 정부가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예상 못한 부분인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부담을 늘린대요. 왜냐면은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이 적용돼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초고가 주택 20억 초과, 양도 차익이 20억 초과, 4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이제 점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현재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 9억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9억 초과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거든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억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에 매도했을 경우에 1주택자 비과세의 양도 차익은 얼마나 될까요? 편의상 필요 경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한 2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왜? 9억 이하분 3억 6천은 비과세 처리하고요. 2억 4천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 2억 4천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또 공제를 해주고 최대 80%까지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부담은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이 비과세 기준을 9억이 아니라 12억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15억에 매도한 주택 양도차익 6억에 대한 과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왜?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처리받고, 12억에서 15억까지 분만 계산해서 과세를 처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 금액이 기존의 2억 4천에서 1억 2천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6억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과세 부분이 1억 2천밖에 안 돼요. 또 여기에 80%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단 2년만 거주하고 2년만 보유하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걸 바꾸자고 하는 거지? 2년마다 지금 9억 공제받는 게 적냐?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들 교육 부담이 없는 좀 고령의 부부들은요, 2년마다 주택 옮겨가면서 이 비과세 혜택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12억으로 올린다? 양도차익 20억에 대해서 과세 강화? 이게 솔직히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제한된 거는요, 1주택자 양도세 노터치 전략이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1주택자 양도세 많다고 따졌나? 하다못해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인 걸 알기 때문에 지들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요청을 안 했는데 여당에서 이런 부분이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슈였었던 서민 실소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10%포인트 수준의 서민 실소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을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대요. 자, 그런데 원래 20%포인트 더 주는 이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솔직히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은 안 됐거든요. 왜? 주택가액 6억 이하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특위에서는 6억 이하는 60%로 과감하게 주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적용하는 신규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대신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이내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단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소득 요건 제한이나 DSR 적용 부분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또 소득 요건이 있어요. 주택 가격 기준도 엄격한데 소득 요건도 좀 엄격한 편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이거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됐어요. 자, 또한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동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50%까지 대출이 되는데 여기서 20%포인트까지 해주겠다. 와,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이랑 대출 비율이 똑같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 게다가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60%포인트까지 적용된다는 거, 솔직히 이게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물가 급등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는지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안도 나왔습니다.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어요. 첫 번째는 1주택자 공제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건 맞는데 대신 그러면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너무 줄어드니까 12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제도가 적용되면은요,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대신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이면은 원래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고 이 바뀐 규정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적용되는데 세부담 부과되는 세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9억만 공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복잡해요.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안이 부유세 성격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1, 2% 주택만 과세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이 호랑이가 돼요. 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2억 원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1주택자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29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2019년 대비 10만 명 정도 더 올라갔는데,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자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기반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요, 시세와 또 연동이 돼요. 자, 몇몇 분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 주장하지만 전체 시세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조세연구원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1주택자가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인가? 아까 기본적으로 1주택자 1인 보유 명의의 1주택자는 9억 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추가로 적용되거든요. 세부담이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땐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특성 때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제도예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 9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최대 80%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에요. 근데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작년 12월에 야 부부 공동명의나 당동명의나 종부세 매년 선택권을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복잡하다. 이 기회에 1세대 1주택자도 기본공제 12억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도 기본공제 12억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12억으로 적용하면은 적어도 이 세액공제 부분을 축소를 하든가 다주택자 보유를 늘리든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주택자는 세금을 거의 안 걷겠다는 식으로 지금 세금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된다면 다주택자 부담은 강화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 시중에 매물을 내놓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1주택자 보유세를 거의 걷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도 그렇고. 자, 이게 되면은 결국엔 뭐가 문제냐? 자, 다주택자는 강한 세금, 1주택자는 거의 세부담이 없네. 그럼 고가 1주택 쏠림 수요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이렇게 수요가 쏠리게 되면 결국엔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무엇을 위해 개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안을 마련했어요. 보면은 취득세 부분 규제 완화 부분, 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기한 연장 부분,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고 DSR 규제 완화를 40%에서 50%로 늘리자고 추가를 했네요. 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로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부분을 언급했네요. 이건 민주당에서는 한때 이제 거론이 됐다가 여론의 반발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시가격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하자는 얘기인데 뭐 아까 여당에서 부동산 특유에서 이야기한 거와 큰 차이는 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예민한 시기의 규제 완화에서 집값 불안해지면 누가 책임지냐?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 강남 재건축부터 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그 아래 지역으로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곽 지역부터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서울 지역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솔직히 첫 번째 부분보다는 두 번째 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은 첫 번째 방안으로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지금은요 오히려 수요를 억눌러서 하락을 유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정책을 세운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 가격에서 실수자한테 대출을 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그래서 실소자가 고가의 주택에 쏠리게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전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